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놀라운 여정. 맨발 걷기의 힘.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맨발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부 사람은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환이 맨발로 걷기만 해도 치유, 개선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땅과의 접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과학자가 발표한 문헌과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땅이 준 치유의 선물, 맨발 걷기. 땅과의 접촉은 자연의 섭리이다. 1903년 독일의 자연요법 선구자인 아돌프 저스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통해 맨발 걷기, 맨 땅에서 잠자기, 채식, 알코올과 흡연 금지, 공기가 잘 통하는 헐렁한 옷 입기 등으로 그동안 환자들을 치유한 자연요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연요법에서는 특히 지구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을 때는 항상 지구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지구와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는 자연의 섭리이다. 이는 바로 신성 불가침의 자연의 법칙과 일치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식물에 뿌리가 있듯이 인간의 발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은 지구의 에너지를 발을 통해 흡수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치료법과 맨발 걷기를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땅과 직접 접촉해야 건강해진다. 1940년 조지 화이트 박사는 대지와 인간을 위한 코스모 일렉트로 문화라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직간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땅과 접촉하는 일이 줄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물과 물을 오가며 사는 개구리와 뱀, 야생의 들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 자유롭게 뛰놀며 텃밭을 마구 파헤치는 토종닭 등은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이유는 항상 맨발로 땅과 접촉하며 생활하면서 땅의 기운인 자유전자, 즉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박사의 주장처럼 모든 동물의 건강과 수명은 주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과의 접촉이 단절된 고층 아파트보다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즘은 시골이나 바닷가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주말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땅과 접촉해야 만병이 치유된다. 2010년 미국의 케이블 방송업자 클린턴 오버, 심장병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자연치유작가 마틴 주커가 공동 저술한 어싱이라는 책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금속 도구를 통해 땅과 접촉하거나 맨발로 걸으면서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염증, 허리 통증, 심장질환, 전자파 과민증, 불면증, 섬유 근육통, 시차 적응 문제, 다발성 경화증, 스트레스, 부정맥, 고혈압, 고혈당 수치, 갱년기 증후군, 자폐증 등이 개선, 치유된 수많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땅과의 접촉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의 정기적 작용을 촉진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의 작용을 안정되게 한다. 이와 같은 작용은 고혈압, 관상 동맥질환, 부정맥, 심방세동과 같은 일반적인 심혈관계의 문제와 당뇨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의 처방전은 땅과의 접촉이다. 2020년 로라 코니버 박사는 지방 처방전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 질병의 가장 직접적인 치유법은 땅과의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모든 환자에게 땅과의 접촉을 권한 결과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뇌파 패턴이 안정되고 근육 긴장이 줄어들고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정신질환이 줄어들고 집중력 지속시간이 늘어나고 주의력 결핍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발달 장애가 치유되고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심장 질환이 개선되고 만성 두통, 당뇨, 소화불량 등이 치유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1년 내내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지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다니면 더욱 건강해진다.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는 30년간 여러 나라에서 발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무좀, 살 속으로 파고드는 발톱, 티눈, 엄지발가락 염증, 척골통이 거의 없다. 인도에서 치유한 발목 골절 환자들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 뿐이었다. 또한 맨발로 다니면 균형이 흔들리는 것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빨리 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들은 발이 비교적 무감각하며 조그만 상처나 부상도 감염과 절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서 시작해 면역력이 향상되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면 공원의 잔디밭, 촉촉한 흙길, 학교 운동장, 딱딱한 산길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코로나19 합병증이 치유되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됐고 2020년에는 치료제도, 예방 백신도 없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겼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모든 학교가 폐쇄돼 집회는 물론 모임조차 갖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2023년 5월 11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이를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에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5월 12일 0시 기준 34,591명을 사망하게 해 많은 사람에게 공포와 슬픔을 안겨준 코로나19가 마침내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재유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땅과의 접촉이 코로나19의 예방과 치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2021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이라크 바스라 대학교 의과대학 하이더 압둘 라티프 무사 교수가 땅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치유하기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무사 교수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32에서 88세의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땅과의 접촉 효과를 실험했다. 중증 환자 20명, 중등도 환자 28명, 경증 환자 11명을 맨발로 땅을 걷게 하거나 건물의 접지 시스템을 통해 하루 15에서 3시간 동안 땅과 접촉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코로나19 환자의 특징인 발열, 호흡곤란, 기침, 두통, 가슴 통증, 미각과 후각 상실, 식욕 부진 등이 환자에 따라 1에서 3일 만에 사라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56세 환자였다. 호흡곤란, 기침, 발열, 혈액 산소 농도 74%로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동안 치료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약물 치료를 했지만 2주째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호흡 곤란이 심각했다. 혈액 산소 농도는 38%로 떨어졌으며 폐는 70% 이상 감염됐다. 이 환자를 하루 3시간씩 땅과 접촉시킨 결과 이틀째는 산소 공급으로 혈액 산소 농도가 95%로 증가했고 산소 공급이 없을 때도 77%였으며 3일 후 완전히 회복했다. 한 65세 여성은 심각한 호흡 곤란이 있었는데 하루 40분씩 땅과 접촉한 후 간헐적 산소 공급 상태로 개선됐다. 75세 중증 환자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호소해 땅과의 접촉을 권유했지만 거부했고 2주차에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맨발 걷기를 즐기던 6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지만 경미하거나 약간의 통증을 느낀 정도에 그친 반면 이들 가족은 모두 심각하게 감염됐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71세의 남성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38도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입원실이 부족해 빈자리가 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 대신 이 환자는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권유로 맨발 걷기를 했고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이분은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자 마당의 화단을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해 매일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피로회복 100%, 숙면 93%의 효과가 입증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분노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땅과 접촉하면 스트레스, 피로 증후군, 통증이 한 번에 완화된다는 반가운 정보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미국 정부 공중보건 웹사이트에 실린 기에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인체를 지구 표면 전자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수면과 만성 통증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수면장애, 만성 근육통, 관절통을 앓고 있는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군 A팀 30명은 땅과 접촉할 수 있게 된 매트에서
대조군 BT 30명은 땅과 단절된 매트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A팀 30명 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7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93%, 통증이 완화됐다는 82%,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78%, 제대로 휴식을 취해 피로가 풀렸다는 100%로 나타나 땅과의 접촉이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회복, 통증 완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증이 사라지다. 독일의 세바스찬 크나이프 신부는 1886년 나의 물치료법이라는 책을 통해 냉수요법과 맨발 걷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크나이프 신부의 책에는 물을 이용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하이드로테라피 요법 외에 이슬에 젖은 풀, 돌, 눈 위를 맨발로 걷도록 권장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신경쇠약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신경성 두통에 시달리는 환자, 불면증과 식욕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이슬에 젖은 풀이나 돌 위를 매일 맨발로 걷게 해 건강을 되찾게 한 사례와 수년 동안 동상으로 인해 심한 염증에 시달리던 여자, 치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17세 소녀에게 눈 위를 맨발로 걷게 한 결과 깨끗이 치유된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동통이 사라지다. 2004년 발행된 대체보안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모리스 갈리 박사팀의 수면 중에 땅과 접촉한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와 수면, 동통, 스트레스에 관한 주관적인 보고라는 논문에는 12명을 8주간 땅과 접촉하게 한 결과 잠자는 동안의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낮에 코르티솔 분비도 개선됐다. 어떤 수면 장애가 없어졌고 몸이 쑤시고 아픈 동통 현상과 스트레스가 완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으로 과잉 분비되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몸의 정전기가 빠져나가다. 2005년 1월에 발행된 유럽의 생물학과 생체전자기학지에 게재된 로저 애플 화이트 박사의 인체의 전압을 낮추기 위해 전극 패치 및 전도성 침대 패드를 이용한 어싱의 효율성이라는 논문에는 땅과 접촉하자마자 인체에 흡수된 외부의 정전기가 70%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전기는 화학 섬유로 된 옷을 입는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지만 사람이 맨발로 땅을 밟거나 땅과 연결된 상태에서 털옷을 벗으면 정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전기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겨울철에도 땅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자동으로 조절되다. 2006년 1월에 발행된 유럽의 생물학자 생체전자기학지에 게재된 기에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어싱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이라는 논문에는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결과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28명 모두 자율신경의 균형이 조절됐으며 전면적인 스트레스 수치와 긴장이
점차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전신에 분포된 혈관, 내장 등과 같은 각종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긴장하며 일할 때는 교감신경, 즐거운 식사를 하거나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신체를 지배합니다.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인체에 작용하는 자율신경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즉 늘 긴장된 생활로 교감신경만이 작용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용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전자가 풍부하게 공급되면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조절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긴장이 줄고 염증이 완화되다. 2007년에 발행된 셔틀 에너지와 에너지 의학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의 박사팀의 어싱은 인간의 생리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에는 인체는 지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지구와의 접촉을 단절하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실험을 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실험자의 발바닥에 전극 패치를 붙이고 땅에 묻은 어싱 막대에 전깃줄로 연결한 후 28분 동안 측정한 결과 신체의 긴장이 줄어들고 이완돼 염증이 감소했다. 어싱 후에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정상화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땅과 접촉만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경감돼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염증이 감소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80대의 당뇨병 환자가 겨울철에 발에 맞지 않는 부츠를 신었다가 복숭아뼈에 염증이 발생해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아 다리를 절며 생활했는데 매일 30분씩 땅과 접촉한 결과 2주 만에 완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좀처럼 아물지 않던 염증을 치유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가 내려가다. 2011년에 발행된 대체보안 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카르 소칼 박사팀의 신체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땅과의 접촉이라는 논문에는 인체가 구리 전깃줄을 통해 땅과 접촉할 때 생리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5가지로 나뉘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험 1. 어싱이 백신에 미치는 면역 반응을 측정. 실험 2. 어싱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실험 3. 어싱이 포도당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실험 4. 어싱으로 혈청, 전이질 농도를 측정. 실험 5. 어싱으로 인상 칼슘의 항상성과 혈청 농도의 철분 수치를 측정. 땅과 접촉한 그룹과 비접촉 그룹으로 나눠 시행한 결과 땅과 접촉한 그룹은 유리 트리오드 타이로닌이 감소하고 유리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대했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인 시나트라 박사는 맨발 걷기로 땅과 접촉하면 혈당 수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빨리 연소돼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또한 자율신경의 흥분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장의 운동 속도도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게 분비되면 대사활동이 감소돼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맥박과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며 얼굴과 손발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고 정신활동도 저하되며 말이 느리고 어둔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맨발 걷기로 갑상선 기능이 향상돼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81쪽 갑상선 질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심장 질환이 개선되다. 2011년에 발행된 통합의로 임상의 저널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감정적 스트레스와 심박 이상과 같은 자율신경 장애가 어싱으로 개선되다 라는 논문에는 간단한 어싱으로 심장 박동이 개선돼 심혈관 계통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심장 질환의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면역력이 저하돼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특히 심장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에게 치명적이며 스트레스가 지나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현대의학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경감과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다. 2013년에 발행된 대체보안의학 저널지에 게재된 가이탄 슈발리에 박사팀의 인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액 점도를 감소시킨다 라는 논문에는 인체와 지구 표면의 물리적 접촉이 다양한 심혈관 위험 요인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포함해 인체의 생리 및 건강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발해 발바닥과 손바닥에 전기가 통하는 패치를 붙인 후 패치에 연결된 전기줄을 건물 외부의 땅에 삽입된 스테인리스 막대와 연결하고 2시간이 경과한 다음 혈액을 채취해 실험 전후 혈액의 점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모든 사람의 적혈구 제타 전이가 증가하면서 적혈구가 포도송이처럼 뭉치는 현상이 현저히 감소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땀과의 접촉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가장 유익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땀과의 접촉으로 제타전이가 평균 270% 향상됐다는 사실은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듯이 적혈구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 적혈구는 포도송이에서 떨어져 나온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므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실은 택배 차량에 해당하는 적혈구가 아파트 입구나 주택가 골목길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양소의 공급이 불가능해져서
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진 적혈구는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 덕분에 다음 그림처럼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합니다. 모세혈관의 지름은 4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적혈구의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이므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각종 영양소를 혈관 근처의 조직과 세포에 공급하고 쓰레기에 해당하는 각종 노폐물을 싣고 정맥을 통해 심장과 허파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이 따뜻해지며 뭉친 어깨도 풀리고 얼굴은 복숭아의 빛깔처럼 불그스레해집니다. 건강의 비결은 포도송이처럼 뭉친 적혈구를 낱개의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 덕분에 적혈구가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혈액이 충분해야 제대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 혈액을 묽게 해야 합니다. 인지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다. 2021년 경북대학교 김태훈 교수와 계명대학교 김기진 교수는 맨발 걷기 운동이 중학생의 인지 기능 및 두뇌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지중학교 1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키지 않는 통제 그룹 20명을 제외하고 운동화를 신은 그룹 19명과 맨발 그룹 20명으로 나눠 걷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각각 5분, 걷기 운동 30분으로 하루에 총 40분의 운동을 일주일에 4회 이상의 빈도로 총 12주간 실시한 결과 집중력에서는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이 통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 강도와 인지 속도에서도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과 통제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은 일반 걷기 운동보다 학생들의 인지 강도, 인지 속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속도가 느려져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보다 치매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맨발로 걸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지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두뇌와 연결된 엄지발가락의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2011년에 발행된 고대의 삶이라는 책에는 미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인류학자인 제랄 블렌차드 박사가 아프리카 부시맨들을 비롯한 여러 부족의 사람과 함께 생활한 체험단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부의 하자베족이 아직도 맨발로 생활하는 모습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하자베족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대 의료 혜택을 받지 않는데도 대부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든 성인이든 모두가 맨발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생활하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행복의 원천입니다.